안녕하세요. 건강플러스의 이태중입니다. 안녕하세요. 고태현입니다. 고태현 씨는 혹시 7, 80년대에 가족계표 뭐 생각나는 게 있으세요? 생각나는 거 있어요. 아주 유명한 표가 있잖아요. 뭔가요? 아들, 딸 구별 말고 둘만 낳아 살기. 그러다가 조금 있다가는 둘도 많다. 이런 표도 나왔었던 것 같아요. 맞습니다. 당시만 하더라도 출산 억제 정책을 폈었잖아요. 인구 증가가 높기 때문에. 그런데 최근엔 출산 장려 정책으로 바뀌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가족계표 혹시 들어본 적 있습니까? 모르겠어요. 아빠 혼자는 싫어요. 엄마, 동생이 갖고 싶어요. 이런 표로 또 바뀌었다고 해요. 정말 그럴 것 같아요. 예전과는 참 달라진 모습을 알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요즘 둘은 기본이고 셋 정도는 낳아야 애국하는 사람이다. 이런 취급을 받을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요즘 부부들 중에서는 아이들 없이 우리끼리 살겠다 이런 사람들도 있는 반면 또 한편으로는 아이가 너무 갖고 싶은데도 가질 수 없는 그래서 고민하는 불임 부부들도 참 많은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래서 오늘 건강플러스에서는 이런 분들의 고민을 해결해드리는 이런 시간으로 준비를 했습니다. 먼저 주제를 화면에서 만나보시기 바랍니다. 왜? 빨리 가. 늦었잖아. 나 밤새로 올라갈 거야. 그럼 어쩌자는 거야? 나도 힘들어. 넌 온통 애 생각뿐인데. 나도 방법을 모르겠다, 방법을. 갈수록 높아만 가는 불임률과 불임으로 고통받는 부부들의 숫자도 점점 늘어가고 있는데요. 오늘 건강플러스에서는 그들에게 희망의 빛이 될 최신 불임치료법에 대해 자세히 알아봅니다. 네, 오늘 저희 건강플러스 스튜디오에 세화병원의 이상찬 원장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원장님. 안녕하세요. 네. 조금 전에 그 영화에서도 보니까 임신을 하기 위해서 여자가 물구나무 서기도 하고 부부관계 후에 또 옛 어르신들 이제 말씀에는 순산한 산모의 속옷 고쟁이를 빌려 입으면은 뭐 임신이 된다더라. 네. 요즘 세상에 들어오면은 말도 안 되는 이런 얘기들을 이제 많이 하셨던 걸 보면은 옛날 저희 어머님 할머니들도 불임 때문에 고통이 상당히 심했던 것 같아요. 불임은 겪어봐야 아실 건데 네. 보통 임신이 안 되면 여자분이 다 원인인 줄 알고서 여자분은 혼자 마음고생이 많습니다. 그러나 실제적으로 통계를 보면은 10쌍 중 2쌍이 불임으로 나타나고 있고 예? 이 2쌍이 모두 여자에 해당되는 것이 아니고 그 중에 남자 여자 같이 포함되기 때문에 임신이 안 되시더라도 여자분께서는 용기를 잃지 마시고 네. 남편과 같이 서로 상의를 하시면 많은 도움이 되실 겁니다. 네. 10쌍 중에 2쌍이라 저 굉장히 놀랐는데요. 네, 그렇네요. 이 불임이라면 어느 정도 아이가 생기지 않아야지 이 불임이라고 말을 할 수가 있는 건가요? 꼭 의학적으로 말씀드리면은 결혼을 하셔도 1년 지나서 임신이 안 될 경우를 불임이라 얘기를 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은 올해 5월달에 결혼을 하셨는데 내년 5월달 돼도 임신이 되지 않을 경우를 불임이라 하지만은 그 불임 자체가 질병은 아닙니다. 불임은 하나의 단지 증상일 뿐이기 때문에 너무 거기에 대해서 많은 스트레스를 받지 않으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요즘은 여러 가지 환경 탓인가요? 정자 수도 줄어들고 그런 측면에서 불임 부부들이 늘어난다 이런 뉴스를 많이 접하게 되는데 그래도 아직은 불임이다 그러면 여자 쪽에 책임을 많이 좀 주는 것 같거든요. 그러게요. 남자 여자 어느 쪽이 책임이 더 큰 겁니까? 실제로 통계를 보면은 비율은 여자하고 남자하고 같은 비율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네. 그래요? 저희 과거에 이조 시대 때 여자가 종갓집 며느리로 가가지고 생활을 하다가 임신이 안 돼서 거기서 소박을 맞아서 다른 데 시집을 갔는데 거기서 아들, 딸 놓고 잘 사는 그런 경우가 있었습니다. 네. 지금 보면은 그것이 하나의 남성 불임이 아니었나 그런 생각을 하고 있지만은 실제로 보면은 비율이 같은 비율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네. 자, 여기 보시면은 여자가 35%, 네. 남자가 35% 같은 비율로 보이고 있습니다. 또 여자, 남자 같은 쌍방 원인이 20%로 나타나고 있고 또 10%에서 원인 모를 그런 불임의 통계를 보이고 있는데 물론 원인이 있겠죠. 단지 원인을 못 찾아서
임신이 안 되는 경우가 또 가끔 있습니다. 네. 이렇게 비율을 보니까 정말 남자, 여자 딱 절반의 비율인데 네. 예전에는 왜 그렇게 여자들만 이렇게 고생을 했는지 모르겠어요. 이 불임이 생기는 원인은 어떤가요? 남자, 여자가 각각 다르겠죠? 예, 불임의 원인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임신은 하나의 자연 현상이나 비슷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은 이 봄에 벚꽃이 피게 되면은 여자로서는 배란이 되는 과정이고 그 벚꽃이 열매를 맺으려면은 벌이 날라와서 수정이 돼야 되고 그 수정란이 다시 땅에 들어가 착화상에 대해서 뿌리를 내리게 돼서 임신이 되는 과정입니다. 네. 이 과정에 어떤 방해가 있을 경우에 불임의 원인이 될 수가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은 다음 도표를 보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즉 여성의 경우는 꽃이 안 피는 경우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배란이 안 되는 경우입니다. 그러면 난자가 안 생기겠죠. 네. 또 정자와 난자가 서로 만나려면 나파관이 연결되어 있어야 됩니다. 나파관이 막히면 또 임신이 안 될 수 있겠고 예. 또 수정란이 수정되더라도 자궁에 혹이 있거나 자궁 내막에 여러 가지 착상을 방해하는 여건이 된다면 역시 불임의 원인이 될 수 있겠습니다. 네. 그럼 그 원인을 찾아 치료하는 것이 불임 치료 방법이고 또 남편의 경우는 정자고 난자가 서로 만나서 수정이 돼야 되는데 남편의 정자가 아예 없으면은 또 임신이 안 될 수 있겠고 또 수가 적거나 힘이 없을 경우에 남편의 정자가 여자분의 난자와 만나 수정이 어려울 수가 있습니다. 이것도 불임의 원인이라 볼 수 있겠습니다. 네. 남성에 비해서 여성의 불임의 원인은 다양하게 나타날 수 있다. 이런 네. 말씀이신데, 자, 그렇다면은 남성, 여성 그 불임 검사는 어떤 방법으로 하게 되죠? 불임 검사는 현재 초음파를 이용해 가지고 네. 난포의 크기를 측정해서 배란이 제대로 되는지 그런 검사를 하시게 됩니다. 네. 또 중요한 것은 정자와 난자가 서로 만날 수 있는 나파관이 연결되어 있는지 촬영을 해가지고 알아볼 수 있으며 또 초음파를 이용해가지고 또 자궁에 혹이 있는지 또 그런 원인을 찾을 수 있습니다. 또 남편의 경우는 또 정액 검사를 하셔가지고 쉽게 원인을 찾아볼 수 있는데 이 과정에서 남편은 병원에 오시는 걸 많이 꺼려할 수가 있기 때문에 남편의 도움이 많이 필요할 수 있겠습니다. 네. 지금 화면을 보시면은 네. 가운데는 아주 활발하게 움직이는 정상 많이 움직여요. 정자의 모습입니다. 네네. 또 올챙이 같이 움직이고 있는데 예. 왼쪽의 경우는 정자가 꼼짝 않고 움직이지 않는 모습, 즉 사정자증의 모습이고 아, 죽은 정자입니까? 그렇습니다. 네네. 오른쪽을 보시면은 정자는 있긴 있지만 정자의 수가 훨씬 적는 희소정자의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네. 네. 어떻게 보시면은 정자가 한 마리만 있어도 임신이 되실 것 같은데 네. 자연은 오직 강자만 살아남게끔 그러한 과정을 거칩니다. 네. 따라서 아무리 많은 정자가 있더라도 그 중에 건강한 정자만이 임신이 되기 때문에 수가 적거나 또 운동성이 적거나 모양이 있을 경우에는 임신을 하는 데 있어서 여러 가지 방해를 받을 수 있습니다. 예. 근데 정자 한 마리만 있으면 되는데 저렇게 많은 정자가 움직여야 되네요. 한 번 사정하게 되면 어느 정도 숫자 정자가 나오게 됩니까? 보통 정자가 보통 한 3천만 마리 이상 아, 돼야 임신이 예. 되는데 네. 보통 한 마리가 난자하고 만나는 것이 아니고 정자하고 난자가 서로 수정이 되려면은 적어도 몇십만 마리가 서로 협동을 해야 됩니다. 아. 그 중에 오직 한 마리의 정자만이 난자에 들어가서 임신을 하게 됩니다. 따라서 저희는 다 그만큼 많은 정자 중에 선택된 사람이라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예. 이 정액 정자 검사 때 특별히 주의해야 될 점이 있다면 어떤 게 있겠습니까, 원장님? 정자는 자꾸 새롭게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네. 가령 전날에 부부 관계를 하셨을 때 다음날 정액 검사를 하시면은 정자의 운동성이나 정자의 수에 변화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정확한 정액 검사가 나오지 않을 수 있으므로 보통 한 3 내지 4일간의 부부 관계를 피하신 후 정액 검사를 하시면 보다 더 정확한 정액 검사를 얻을 수 있겠습니다. 네. 근데 원장님, 이 불임 검사를 하기 위해서 남성인 경우에는 비뇨기과를 가야 됩니까? 산부인과를 가야 됩니까? 그거 참 궁금하거든요. 일반적으로 또 비뇨기과에 많이 가시기도 하는데 네.
임신은 여자, 남자 혼자 되는 것이 아니고 서로 원인을 차지하게 되기 때문에 더 이왕이면은 불임치료 받는 병원에 가셔서 네. 같이 검사를 하시는 것이 더 좋을 수 있겠습니다. 아, 네. 산부인과 와서 같이 부부가 하는 것이 이상적이다 이런 말씀이시네요. 이런 여러 가지 검사를 하고 나면은 본격적인 치료에 들어가야 될 것 네. 같은데요. 먼저 여성의 경우에는 어떤 치료를 받게 되는 건가요? 여성의 경우는 배란이 안 될 경우는 배란 치료하는 것입니다. 네. 쉽게 말씀드리면은 봄에 이제 벚꽃이 피는 과정이 배란이 될 수 있는데 벚꽃이 안 피면은 물을 주고 거름을 주고 바꿔서 꽃을 피우는 과정이 배란 치료하고 그 과정에서 먹는 약하고 또 호르몬 주사를 놔주는 경우도 있습니다. 네. 또 여자분의 정자하고 난자가 만나는 그 길이 막혔을 경우에 즉 나팔관이 막혔을 경우에는 그거를 뚫어주는 방법 그것이 안 되면 바깥에서 만나게 해주는 시험관약의 방법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 예, 그렇군요. 네. 자, 이런 가벼운 불임증 같은 경우에는 말씀하신 그런 치료만 받으면 되겠지만 네. 그런 방법이 안 된다면은 어떤 치료를 또 더해서 받아야 하는 건가요? 예, 임신의 과정에서 가장 바람직한 것은 배란이 안 되더라도 배란 시기에 맞춰서 잠자리 하여 임신하는 것이 제일 자연스러운 과정이 될 수 있습니다. 네. 그러나 배란이 잘 되지 않을 경우에는 자궁경부의 점액질이 부족해서 정자가 자궁경부를 통해서 올라가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게 도와주는 방법이 인공수정입니다. 네. 또 인공수정을 하더라도 또 정자 난자가 배 안에서 만나 수정되는 과정은 여자분 배 안에서 일어나야 되는데 이것이 안 되면 바깥에서 도와주는 과정이 시험관하기 시술입니다. 아, 네. 시험관하기. 네. 따라서 이 인공수정을 먼저 이렇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네. 인공수정이라는 것은 이제 인공한다 그런 뜻이 아니고 남편의 건강한 정자가 질 안을 통해서 자궁 안에 들어가는 그 과정이 안 될 수 있기 때문에 제일 건강한 정자를 골라서 자궁 안에 넣어주는 시술이 인공수정입니다. 네. 네. 따라서 그만큼 많은 정자가 난자와 만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되고 그만큼 임신율을 높일 수 있는 도와주는 방법이 인공수정이라 할 수 있습니다. 네. 가장 이상적인 것은 박사님 말씀대로 그 결혼해서 허니문 베이비를 만드는 것이 가장 이상적인데 예. 결혼 후에 1년이 지나도 아이가 없을 때는 얼마나 그 부부간에 또 걱정이 되고 그렇겠습니까? 그렇죠. 이렇게 인공수정으로 해결이 안 될 때는 아까 시험관하기라고 하셨습니까? 예. 시험관하기 시술 과정은 어떻게 됩니까? 많은 분들이 시험관하기 하면은 아무래도 좀 뭔가 이게 거리끼는 그런 마음을 갖고 계실 겁니다. 네. 그러나 오늘날 이 시험관하기 시술을 함으로써 불임 환자분한테 많은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이때까지 인공수정을 아무리 하더라도 또 배란 시기에 맞춰 잠자리 하더라도 임신이 되려면 남편의 정자하고 여자분의 난자하고 배에서 만나 수정되고 착상되는 과정은 도와줄 수가 없었습니다. 네. 이런 과정이 일어나지 않으면은 바깥에서 도와주는 과정이 시험관하기 시술이고 이것으로서 많은 불임 부부 환자들이 도움을 받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주변에 불임 때문에 고생하는 친구가 있었거든요. 아, 네. 그래서 시험관하기를 하기로 결정을 받는데 그 전에 계속 병원에 가서 어떤 주사를 맞는다고 하더라고요. 어떤 그 전에도 어떤 단계를 거쳐야 하는 건가요? 시험관하기 시술에서는 일단 임신이 될 필요가 있습니다. 네. 따라서 좋은 임신율을 얻기 위해서는 일단 좋은 건강한 난자가 여러 개 나올수록 좋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호르몬 주사가 필요합니다. 네. 물론 제일 좋은 것은 자연 주기를 이용해서 거기서 난자를 하나 얻어서 시험관하기 시술할 수 있지만은 그만큼 임신율이 낮을 수 있기 때문에 시험관하기를 또 여러 번 하실 수 있습니다. 네. 이러한 과정을 좀 덜어드리기 위해서 오늘날 좋은 호르몬 제저가 많이 나와서 그만큼 좋은 난자를 많이 얻을 수 있고 또 그만큼 좋은 결과 또 좋은 임신율을 얻고 있습니다. 네. 자, 그렇게 해서 건강한 난자를 얻게 되면은 어떤 과정을 거쳐서 시험관하기 탄생되도록 도와주나요? 그러면 그런 과정을 다음 그림을 보여드리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네. 보시다시피 여기에 여러 개의 난포가 형성되고 있습니다. 정상 배란 과정은 이것이 하나밖에 생기지 않는데
지금 난포가 한 10개 정도 이렇게 생기고 있습니다. 네. 그만큼 임신율을 좋게 할 수 있는 방법이 되겠고, 이렇게 좋은 난포를 얻게 되면 요 안에 있는 곳이 난자가 살고 있는 집입니다. 요 안에 있는 것을 가느다란 이 주사 바늘을 이용해 가지고 이 안에 난자를 바깥으로 채취를 하게 됩니다. 이 채취한 난자를 찾기 위해서는 이 현미경에서 찾게 되는데, 네. 그 난자의 크기를 실제로 이렇게 설명드리면은 우리 가느다란 연필을 종이 위에 살짝 찔렀을 때 그 정도의 크기입니다. 점 하나. 네. 실제로 난자를 보실 수 있습니다. 예. 네. 우와. 그러면 이것을 체외에서 난자하고 정자 만나 수정을 시킵니다. 네. 그래서 이거 초기에는 이것을 시험관에서 수정을 시켰다 해서 시험관 얘기가 저희 나라 용어가 됐는데, 예. 정확한 용어로서는 체외에서 정자 난자가 만나 수정시키는 과정을 시험관 얘기라 할 수 있고, 네. 체외 수정이다 이거죠. 그래서 이 중에 수정이 되려면은 건강한 정자 한 마리만 오직 들어가게 됩니다. 네. 이와 같이 수정이 되면은 이제 세포 분열을 하게 됩니다. 처음에는 2개 세포, 다음에 이게 4개, 이렇게 세포 분열을 하면서 보통 16셀, 즉 수정을 시킨 후에 이틀이나 3일 뒤에 여자분의 자궁 안에 넣어줘서 아기를 가질 수 있는 기회를 시험관 행위를 통해서 갖고 있습니다. 네. 뒤에. 그 다음에 이와 같이 얻어진 수정란을 가느다란 관을 통해서 자궁 안에 넣어주는 과정이 대하이식인데, 예. 여기에 수정란을 1개를 넣는 경우도 있지만은 또 좋은 난자가 많이 나오면 3개, 4개 넣는 경우도 있습니다. 네. 이 과정에서 하나가 임신될 수도 있고 또 쌍둥이 될 수도 있고, 따라서 시험관 아기 임신율은 일단 좋은 난자가 많이 나올수록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겠습니다. 성공률을 높이기 위해서 예. 난자를 2개, 이렇게 3개도 넣을 수 있다 이런 말씀이신데. 저는 궁금한 게 그 작은 난자를 어떻게 채취하는지 굉장히 궁금해요. 예, 난자를 채취하는 방법은 의외로 많은 의료 기술과 또 장비가 많이 있기 때문에 쉬울 수 있습니다. 예. 보통 한 요 정도의 긴 주사 바늘을 이용해 가지고 질안을 통해서 난포 안에 있는 난포액을 밖에 채취해 가지고 네. 이렇게 채취하게 되는데, 아. 지금 저 안에 난자가 살고 있는 집에서 난포액을 채취해서 예. 저 안에서 현미경을 이용해 가지고 난자를 찾게 됩니다. 네. 저 검은 곳 안에 난자가 살고 있는 집인데, 예. 그 안에 주사 바늘을 이용해 가지고 밖으로 빼내는 과정입니다. 예. 근데 저 채취 과정에 주사 바늘로 하신다고 하셨는데 아프지 않나요? 물론 바늘을 찌르기 때문에 통증은 있을 수 있지만은 마취 없이 합니까? 요새 좋은 마취제가 나오기 때문에 네. 어떤 분은 수술 끝난 다음에 여기가 어디냐 하니까 회복실이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이 많이 계십니다. 예. 따라서 생각보다도 고통은 좀 적은 것 같으며, 네. 어떤 분은 수술 시간 내내 주무시는 분도 많이 계십니다. 네. 별로 그렇게 고통 없이 채취가 가능하다고 하셨는데, 이렇게 난자를 채취해서 이제 체외 수정을 하고 체외 배양을 해서 체내에 다시 이제 넣어가지고 아기를 키운다고 하셨지 않습니까? 예. 이 시험관하기 성공률은 얼마나 되나요? 임신 성공률을 많은 분이 궁금해 하시는데, 임신 성공률은 사람마다 다 다를 수 있습니다. 물론 가장 이상적인 것은 정상적인 생리 기간을 갖고 난소 기능이 제대로 기능을 하신다면 이런 경우는 좋은 난자가 많이 나올 수 있습니다. 그만큼 임신율이 좋을 수 있고 일반적으로 한 30% 내지 한 40% 이상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모든 환자분한테 적용되는 것이 아니고 나이가 많을수록 또 좋은 난자가 적게 나올수록 그만큼 임신율이 좀 낮을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어떤 분은 시험관 아기를 바로 한 번만에 되는 분도 있고, 네. 또 어떤 분은 여러 번 하셔가지고 마음고생을 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예. 그러나 이러한 모든 과정은 하나의 자연현상이기 때문에 사람이 이렇게 정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사람이 그런 과정을 도와주는 과정이 내 역할이라 할
할 수 있습니다. 네. 근데 앞서 저희가 오프닝 멘트에서도 잠깐 말씀드렸다시피 요즘 이제 저출산 때문에 국가적으로 큰 문제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이 불임 부부들이 잘만 하면은 이 인공수정 시험관하기 과정에 쌍둥이를 볼 수 있다 그러니까 예. 일석이조의 큰 그 득을 또 얻을 수도 있겠네요, 더러는. 예, 수정란을 하나 넣을 수도 있지만 2개, 3개 넣을 수도 있습니다. 네. 이 과정에서 착상되는 것이 2개 될 수도 있고 네. 또 3쌍이 될 수도 있습니다. 네. 근데 어떤 분은 쌍둥이 됐다고 또 좋아하시는 분도 있고 네. 또 어떤 분은 하나만 놓으신다 하셔가지고 또 하나만 조절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근데 실제적으로 보시면은 이 쌍둥이는 서로 다른 애기입니다. 저 다른 정자하고 난자가 만났기 때문에 남자, 여자 따라 될 수도 있고 아들 같이 될 수도 있고 또 성격, 얼굴 모양 다 다를 수 있습니다. 네. 어떻게 보면 3년, 4년 터울을 같은 터울로 놓는 경우나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쌍둥이 되신 경우는 어떻게 보면은 한 번에 또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기 때문에 환자 입장에서는 또 좋아하시는 네, 분도 행운일 있을 수도 수 있어요. 있습니다. 그러게요. 얼마나 불임 때문에 고민을 하시다가 얻는 아기니까 더 네. 귀하게 느껴질 것 같은데요. 주변에 이 시험관 아기를 시술받으신 분들 보면은 걱정도 되시고 그래서 그럴 것 같아요. 왜 회사도 그만두신 분도 계시고 외출도 안 하고 그냥 하루 종일 누워서 계시는 분들도 계시거든요. 꼭 그렇게 해야 하는 건가요? 과거에는 시험관하기 시술이 아주 큰 치료처럼 이렇게 많이 생각을 하셨습니다. 그러나 시험관하기 시술은 하나의 자연현상을 도와주는 과정입니다. 즉 좋은 난자를 여러 개 얻기 위해서는 제일 중요한 것이 심적인 안정입니다. 네. 어떤 분은 이걸 하신다고 또 직장도 그만두시고 또 주사 맞는 것도 제 시간에 맞으시려고 다른 일을 다 제쳐주시는 분이 경우가 있는데 제가 이런 환자분 오시면은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냥 적당히 하시면 됩니다. 네. 대충 하십시오. 너무 열심히 하시면 오히려 안 좋으니까 그냥 마음 편하게 모든 걸 내켜놓고 하십시오. 이렇게 얘기를 드립니다. 네. 따라서 시험관하기는 제일 중요한 것이 나도 임신이 될 수 있다. 또 마음 편하게 하고 또 거기에다 남편이 도와주시면은 더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이제부터는 본격적인 남성 불임 치료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요즘 환경 호르몬 얘기가 많이 나오는데 원장님 실제로 그 남성들의 정자 수가 얼마나 줄어들었습니까? 정자 수가 정상적인 경우는 3천만 마리 이상을 정상이라 할 수 있는데 네. 저희가 10년 전에 남편의 정액 검사를 했을 때는 정자의 운동성, 수 다 아주 활발하게 움직이는 모습을 보았는데 네. 요새는 그런 환자를 참 보기가 그만큼 힘들어졌습니다. 예. 따라서 그만큼 남자들이 정신적인 스트레스, 또 직장의 여러 가지 걱정, 또 환경 이런 것이 여러 가지 영향을 받아서 그만큼 남자가 혹사를 당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네네. 따라서 그만큼 남성 불임이 많이 생겨나고 있다고도 볼 수 있습니다. 네. 네네. 자, 그러면 남성 불임의 치료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이 기빠진 정자를 어떻게 기를 살려야 되겠습니까? 네. 그래서 이 사람의 힘으로서 할 수 있는 한계가 있습니다. 네. 네. 남성 불임의 치료는 남편의 정자가 수가 적거나 운동색이 적은 것을 어떤 치료하는 것은 이미 사람의 힘을 벗어난 것이라 볼 수 있습니다. 네. 물론 과거에 그걸 약물이나 또 수술법을 많이 하셨는데 지금은 여자분의 난자 안에 정자를 넣어주는 미세 수정술을 통해 가지고 아직 임신할 수 있는 기회가 많이 있습니다. 네. 미세 정자 주입술. 주입술입니다. 네네. 예, 그래서 이것을 다음 과정을 통해서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즉 여자분의 배 안에서 난자와 정자가 만나 수정이 돼야 되는데 네. 그게 안 일어나니까 바깥에 도와주는 과정입니다. 예. 저 동그란 것이 난자입니다. 네. 그 난자 안에 정자가 안에 들어가서 수정이 돼야 되는데 저 뭘로 저렇게 찌르는 거죠? 가늘한 유리관을 만들어 가지고 예. 정자를 난자 안에 넣어주는 미세 정자 주입술을 하시게 되고 네. 이 과정에서 수정이 일어나게 됩니다. 예. 그 과정에서 만일 남편의 체세포를 넣어주게 되면 복제 인간이 될 수 있습니다. 아. 그러나 윤리적인 문제 때문에 하지 않고 있습니다. 따라서 저 정자를 하나 넣어줘서 수정을 시키는 과정이 미세 정자 주입술이고 저 과정이 남성 불임의 치료 과정이라 볼 수 있습니다. 네. 그런데 이 시술 같은 경우에는 왜 무정자증은 할 수가 없는 건가요?
여자의 경우는 갱년기를 맞이하면 난자가 생기지 않아서 임신을 하기 어렵습니다. 그러나 남자의 경우는 조물주가 일생 동안 씨를 퍼뜨리라 해가지고 죽을 때까지 고안에서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네. 따라서 정자가 없다 하더라도 남편의 고안 조직 검사를 해보면은 거기에 수정 가능한 정자가 나올 수 있습니다. 따라서 예. 이 정자를 난자에 넣어주는 미세 수정술을 통해서 임신의 방법이 있고, 이걸 통해 가지고 아직도 많은 분들이 아기를 갖고 있고 또 형제까지 놓으신 분도 많이 계십니다. 네. 그 고안 조직 검사는 어떻게 합니까? 고안 조직 검사는 생각보다도 간단합니다. 네. 다음 과정을 통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예, 무정자증 환자분이라도 고안 조직 검사를 해보면 수정 가능한 정자가 나올 수 있습니다. 네. 보시는 바와 같이 고안에 한 1cm 정도 째가지고 거기서 연필심 정도의 고안 조직을 바깥으로 떼내서 거기서 수정 가능한 정자가 나오면 정자 은행에 보관해가지고 나중에 임신할 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네. 냉동 보관을 했다가 또 사용할 수도 있다. 예. 근데 불의의 교통사고로 하반신이 마비된 경우에도, 이런 환자들의 경우에도 이런 조직 검사를 통해서 아기를 가질 수도 있겠네요, 그러면은? 오히려 척추 마비된 분은 사정이 잘 어렵기 때문에 네. 이 경우에는 고안 조직에는 수정하는 가능 정자가 얼마든지 있습니다. 네. 따라서 이런 분이 계십니다. 5년 전에 교통사고로 하반신 마비돼서 시험관내기해서 아들을 놓으셨습니다. 네. 근데 그때 고안에 나온 정자를 저희 병원에 정자연에 보관을 하셔가지고 어느 날 또 아기를 갖겠다 해서 오신 적이 있습니다. 동생까지. 그래가지고 여자분의 난자를 채취해서 고안에 나온 정자에게 보관된 정자를 이용해서 또 동생을 낳으셔서 그 다음에 딸을 놓으셔가지고 지금 아주 잘 살고 계시고 있는데, 따라서 임신을 하는 과정에서 수정 가능한 정자하고 난자만 나온다면 임신의 기회는 얼마든지 있겠습니다. 네, 불임 때문에 고생하시는 분들에게 가장 필요한 건 무엇보다도 그 용기와 또 사랑이 아닐까 싶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이 불임의 치료는 의사가 해주는 것보다도 단지 도와주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 과정에서 새삼 느낀 것이 불임 치료하는 기술 또 장비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심적인 안정이 제일 중요하다는 것을 새삼 느끼게 됐습니다. 네. 그래서 저희는 매주 화요일마다 우리 불임 교실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임신하여 성공하신 분, 또 앞으로 또 불임 치료한 분이 서로 대화를 해가지고 상의하고 있습니다. 서렸었거든요. 불임이라는 게 잘 안 느껴지고 친구들도 주위에 애기들도 많이 컸고 전 아직 애기가 없고 해서 나올까 말까 망설였는데 여기 와서 옆에 사람들이랑 얘기도 하고 하니까 많이 편안해진 것 같습니다. 예, 처음에 남자가 여기 불임 클리닉 또는 산부인과에 와가지고 불임에 대해서 상담한다는 데서 상당히 거부감이 들었습니다. 왠지 좀 이상한 것 같기도 하고 했었는데 옆에서 힘들어하는 집사람도 보고 정말 마음이 안 돼서 계속 나오자고 얘기하고 해서 한번 나와보게 됐습니다. 이렇게 와서 한두 번 나오보다 보니까 희망이 생겼습니다. 참 잘 나왔다고 생각합니다. 참 잘 왔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네요. 네, 정말 보람도 대단하실 것 같은데요. 네. 끝으로 불임인 부부들을 위해서 당부하실 말씀 있으시면 좀 부탁드릴게요. 예, 이 불임은 하나의 질병이 아니고 하나의 증상일 뿐이라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네. 이 과정에서 임신이 돼서 100일 때 아기를 안고 오는 모습을 보면은 한편으로는 좋지만 또 한편으로는 또 많은 분들이 또 불임 치료를 위해서 노력을 하시는 분이 계십니다. 불임은 원인만 찾으면 거기에 대한 필요한 노력을 하시면 얼마든지 방법이 있기 때문에 남편과 함께 그러한 과정을 이겨내시기 바랍니다. 네. 그리고 불임의 치료는 자기 자신을 극복하는 데서부터 시작이라 하는 것을 항상 기억을 하시기 바랍니다. 네. 네, 지금까지 불임 치료에 대해서 세화병원의 이상찬 원장님께서 도움 말씀 주셨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아기는 혼자 낳는 게 아니죠. 그렇죠. 부부가
힘을 해야 된다는 말씀, 그리고 희망을 버리지 말라는 말씀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건강 플러스 오늘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